그 다음. 자, 북한의 법률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법률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자, 내가 이때까지, 자, 북한이 이런 나라입니다. 라는 걸 간단히 여러분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이제 퀴즈 하나 드리겠어요. 이게 영화가, 영화 어디 갔지? 이 영화가 박열이라는 영화예요. 지난해 한국에서 나온 박열이라는 영화 보신 사람 있으세요? 박열이라는 영화 한 명, 두 명. 이게 영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본 천황을 이 박열이라는 사람이 이게 독립운동가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일본 천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해 보다가 어떻게 해서 저 일본 천황을 죽이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을 죽이자고 이 사람이 원래 폭약을 들여오다가 잡혀서 일본 법정에서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내가 김정은을 죽이려고 지금 저 새끼들 멍치가 되겠다는 원래 뭘 들여다가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고 이건 진짜 현실의 일본 당시 있은 겁니다. 북한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불가능했을까라고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자, 화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나와. 이걸 오늘 필요가 되겠는데. 이걸 완전 다 풀어야 돼. 이걸 빼고. 아니, 이걸 없애고 이 이상이 나. 아니, 그걸 프레젠테이션 문제인 것 같아요. 안 돼. 지나치게 막 없는데. 소리는 안 나오는데 실례되면 간단히 이런 거예요. 지금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기 위한 장면인데 이런 일이 북한에 있어서 따라가면 재판에서 어떤 장면이 불가능할까?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재판적인 지금 하결이 들어갑니다. 이번 재판에서. 복장이 너무 편안해. 너무 어떻게? 복장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복장이 너무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박열은 나이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 고종 황제 옷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갔다고 진짜 일제했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저렇게 자기 자유로운 옷을 입지 못할 것이다. 이 그렇지 피고인이. 네, 장성택 씨가 처형될 때 보면 그 포승줄에 묶여있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 정도면은 북한에서는 완전 뭐라고 하지? 형사범이라고 해요? 아무튼 반체제적인 인사잖아요. 정치범이지. 그러면 저렇게 부인하고 접견도 불가능할 것 같고 저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저게 불가능하다. 또 그다음에 북에서는 몸이 너무 멀쩡해요. 몸이 너무 멀쩡해요. 몸이 너무 멀쩡해서. 그다음에 박수 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박수 치는 사람도 없어야 된다. 박수 치는 친구들이 뭐 지지하다는 소리 아니야. 야, 너 김정은이 죽이려겠다면 잘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또 자기 변론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자기 변론이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그다음에 북에 있을 때
정치범 재판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북한은 재판 자체가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만 재판하느냐, 정치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은 일반 형사범, 민간범만 재판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하나 차로 깔았어. 그러면 이걸 1년 역했냐 5년 역했느냐 이건 재판해. 내가 부인하고 살다가 이혼해야 돼. 그러면 이혼은 재판해. 그런데 내가 이 체제를 반대하는 일을 했어. 그러면 재판이 있을까 없을까? 어? 재판이 당연히 없지.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인류사회를 쭉 발전 역사상으로 우리가 쭉 보면 사람이 진짜 그 시스템에 반하는 중범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원인을 넣을 것이냐 치료를 넣을 것이냐라는 법이 생겨나서 법에 따라서 사람의 형과 목숨을 정했을 때는 우리는 이때부터를 법치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점했지만은 이 박일 같은 사람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하다가 잡혔지만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내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잡혔다 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가족뿐만 번역보다 가족까지도 순간에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우리는 법치라고 안 하고 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독단과 결심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고도 하는 거 보면 인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인류 역사는 왕이 절대 권력을 누릴 때는 인치였어요. 왕이 야 여봐라 전에 목을 쳐라 하면 예까지 목딱 치면 이건 인치야. 그런데 전에 목을 쳐라 하면 폐하 책을 줘보겠습니다 라고 책을 보고 폐하 책에 하면 그 사람의 범죄는 그렇게 목을 칠 그런 중범은 아니니 뭐 감옥에 넣고 권장 10대를 치하느냐 그러면 10대 책에 있는 대로 10대를 쳐라. 이건 법치야. 그러면 북한 시스템은 저렇게 김정은이 마음에 따라서 자기 거무도 죽이고 이거 흉도 죽이고 뭐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건 인치일까 법치일까? 그러니까 북한은 인치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쭉 다 수령 끝나고 다 넘어가고 또 딱 그 다음에 쭉 다음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까꾸로 좀 올라갑시다. 또 까꾸로. 자, 이거 군사정변 가능성 이걸 한번 좀 우리 같이 공부해봅시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뭔가면 공사님 그 어떻게 김정은이 옆에서 좀 김정은이가 아침마다 양치질할 때 이거 수건이나 받쳐주는 그 사람한테 그저 우리가 1억 불 주고 김정은의 순간에 제끼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아니 북한의 군대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저 시스템에서 왜 군사정변 한 번도 안 일어납니까? 또 그리고 북한은 또 군사관들 수시로 채용하잖아. 뭐 현명철이 그 다음에 옛날 이용호 총참모장 인민부부장 막 총살에 치우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건 뭐야 안 되고 아니 어제까지도 내가 인민부부장 하면 한국으로 하면 국방장관 아니야. 내가 어제까지 총참모장 한국 합참부장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몇십만을 건드리고 있던 이런 포스터 장승들이 하루심살이야 저는 죽여 그러다가 총살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저항 안 하고 그렇게 끌려가서 그저 가만 죽습니까? 아니 한국 같으면 총에 권총이라도 꺼내서 한번 싸움이라도 붙어보겠는데 그 왜 북한이 그게 안 될까요? 왜 하면 왜 북한의 군사정변이 안 될까요? 이중 삼중의 감시나 뭐 그 사람한테 돈을 주려고 해도 돈을 주는 즉시 뭐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걸 계획이나 뭐 남에게 말했다가 그 즉시 처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시도도 못하는 좀 다음 단계. 자, 다시금 우로. 자, 북한은 아주 특이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구조. 군사구조가 그 전이고 군사구조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 군대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일관리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나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군총 통수권자고 대통령 밑에는 합참의장이 있어. 그럼 합참의장이 온 대한민국 군대를 딱 관리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딱 보고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지시를 받아서 군대를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그 밑에 합참의장 밑에 각 병정사령관 밑에 군단, 또 군단 밑에 사단 이렇게 정밀한 군사주의 체계를 딱 가지고 있어요. 북한주의 체계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북한 군사주의 체계는 군사 정변을 막기 위한 주의 체계로 돼 있어요. 김정은이라는 딱 최고전에 N 최고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가계한 무력이 병전에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관할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또 호위사령부 하면 호위사령관에 관할하는 부대가 또 따로 있어요. 국가보위부 하면 국가보위부가 관할하는 무력이 따로 있고 아무리 군대라고 해서 군대 인민군 안에 있는 보위사령부가 관할하는 무력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모든 무력이 다 병전하고 있는데 이 무력은 오직 누구 말만 들으냐? 김정은이 말만 딱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인민무력 부장이에요. 근데 날 지금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야 사군단 좀 들어와. 우리 좀 맞짱 뜨자. 사군단 들어오라고 평양시를 불렀다고 하자. 근데 사군단장 나하고 진짜 딱 친구 돼서 사군단장이 그러면 자기 무력을 끌고 평양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그렇지. 바로 사군단 무력을 빼려면 군단장의 무력을 빼할 수가 없어요. 왜? 군단장 옆에는 정치부 군단장이 있고 정치위원이 있고 또 거기에 정치부 군단 보위부 군단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무력을 한번 움직인다면 우선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정치위원이 이거 진짜 위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느냐 군단장이 똑단히 결심해서 움직이냐 이 사람이 딱 보는 거야. 그러면 군단장이 사단장 나 뭐요? 세균차단 날따라 떨고 가려고 하면 정치위원이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군단장은 가재, 정치위원은 가지 말자 하면 사단장은 누구 말을 듣을까요? 정치위원 말을 듣는 거야. 왜? 사상에 앞서서 정치위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위원 그러니까 군단장이 아무리 내가 코통을 치고 해도 정치위원이 딱 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군단장하고 정치위원하고 짜고 우리들이 마음 맞춰가지고 하자. 그럼 이게 가능할까? 군대장 정치위원이 딱 군단장이 가자! 사단장 저 옆에 정치위원이 딱 서 있어. 그런데 그 옆에 보위부 군단장이 있어. 이 사람이 NO! 하면 갈까? 못 갈까? 못 가. 그러니까 북한은 한개 무력도 들여다보면 대가리가 세 명이 있는 거야. 이 세 명의 마음 합한다는 건 이거 거의 나쁜 거야. 이렇게 분권화된 무력 구조가 이제 북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자, 북한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간부되면 정말 좋겠다. 간부되면 뭐 아무거나 다 한다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북한에는요, 간부가 되는 것일수록 간부들은 직제 생활을 해요. 이게 평양시에 가면 간부는 자기 직급과 자기 해당 소속 기관에 따라서 다 집단 아파트에 모여 삽니다. 예를 들면 평양시 석평강교육 인민무력부 앞에는 인민무력부 간부들이 모여 살고 중앙당 청사 창광고에는 몽땅당 간부들이 다 모여 살아서 당 부부장 사는 아파트, 과장 사는 아파트, 지도원, 조직부 지도자 다 자기 직장별로 자기 소속 기관별로 아파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포스타인데 자기 개인 집 뭐 방은 한 8칸짜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200평짜리 방이 있다 하고 가정하자. 여기서 내가 진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하고 속에 있는 소리 할까 못할까? 네, 북한에서는 자기 집에서도 아내하고 그런 말 못해. 왜? 어디서 도청이가 동그랗게 모르는 거야. 이 집체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만약 아내하고 말한다고 어디 공원에 나가서 조용히 말해야지. 아내 보고 내 무슨 이불에서 김정은이 그 뚱보 같은 새끼 그 새끼가 하고 수고수고 했는데 그 침대 밑에 도청기가 있어 나오는데 그 다음날 이게 목이 나가면 안 돼요. 예?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왜? 한국에는 집에 소통장치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기계도 팔잖아요. 자, 그 다음. 지금, 북한의 김씨라는, 이렇게 하래요,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북한에서 밀수상 체계를 세우고 김씨 일가에 대한 순결을 거취하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하자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하고, 교육이라는 건 결국은 강제성입니다. 김일성이 동상 앞에 가서 면접 때마다 가서 인사하고, 타가서에 가면 북한은 이걸 강제화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아이 때 가면 부모가 애 생각을 쫙 들어가면 유치원이나 타가서 입구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초상화 또 유화 작품이 있고 그 앞에서는 애들이 아버지 원스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시키고 부모가 손을 잡고 자기 방에 데려다가, 그럼 거기서 이제 있다가 점심시간이 10시 되면 콩우리가 나와. 그러면 콩우리 하나씩 작은 거나 주고 애들이 아무리 못 받아 절대 먹으면 안 돼. 딱 있다가 자 다들 일어서다 먹자 일어나서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딱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걸 알 때부터 가끔 동작을 계속 시켜요. 이렇게 시키고 계기 때 각종 계기 때면 뭐 7월 8일 같은 명절 때면 계속 김정은 날 김일성의 동상에 가서 정치부산 주민들이 다 몰입해서 인사하고. 그런데 이게요 시초 우상 숭배를 시초에 할 때 몇십 년 동안 할 때는 이건 강제적이고 안 하면 딱 지키겠다가 너 왜 안 해? 너 하고 비판시키고 이렇게 강제 방법으로 가지만은 이것이 3대의 100년 동안을 같은 동작을 하면 할아버지 때도 같은 거하고 아버지 때도 같은 거하고 아이 때도 같은 거 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요. 문화로 자리 잡힌다는 게 뭔가 하면 안 하면 찝찝한 거 있잖아. 다음 점입니다. 다음 안 하면 찝찝한 게 이런 거야. 자, 북한에서 문화로 자리 잡힌다는 게 결혼식 한다라고 하면 북한은 아직도 옛날식대로 그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결혼식상을 받고 자기 집에 딱 데려와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떠날 때 신부 아버지 엄마한테다가 사돈 아버지 장한테 인사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인사시키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집으로 오는 로정에 어디 들려야 될까? 그러면 이거야. 부모한테 먼저 시키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시켜야 되냐? 바로 이 김일성과 김정일한테 먼저 인사시켜야 됩니다. 예? 이 수령한테 먼저 인사시킨 다음에야 자기 아버지 부모한테 해. 이렇게 돼. 그런데 이걸 맨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면 그거 뭐 누가 안 보면 슬쩍 건너뛰고 집에 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우리 아버지 때도 이렇게 하고 나 때도 이렇게 하고 이게 점점 가면 앞으로 누가 이게 문화로 자리 잡으면 누가 하란 말 안 해도 저대로 다 걸로 가게 돼. 이게 문화라. 그러면 만약 이게 문화로 자리 잡히는 거하고 안다는 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몰래 안 갔어. 난 동상에 안 가고 부인하고 살았는데 애 잘 낳고 잘 낳고 이러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부인하고 예를 들면 다투가 나면 이혼하거나 뭐 마음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맞지 않으면 뭐이 안 된다고 뭐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실제 궁합이라는 게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정교수 궁합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그런데 왜 우리 궁합을 왜 보지? 과학적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데 궁합을 막 보잖아. 그리고 마치 일이 잘 됐으면 궁합이 맞았다. 그러고 안 되면 마치 궁합이 안 돼서 뭘 가슴 생활이 판단되는 것처럼. 왜 우리가 궁합을 보느냐?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의 문화권이야 이제는. 왜? 할아버지 때도 되고 아버지 때도 되고 또 내가 여자를 하나 만나니까 또 뭐 부모가 딱 물어보는 게 야 저 뭐야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자. 몇 년도생이라고 이름에 생년도 출생을 다 가지고 점쟁이한테 몰래 가지고 가서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자. 이게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계속 하면 예를 들면 잘 살 때 별 문제 못 산다라고 하면 야 그때 우리 올 때 동상이 인사 안 하고 왔잖아. 그래서 이거 하느님이 별을 내 인사하고 안 하시니까 이거 수련이 혹시 이거 보를 내려서 이게 뭐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누가야?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런 수련 숭배, 우상 숭배 이거 인간을 완전 하느님처럼 땡처럼 우상하고 숭배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걸 봅니다. 그다음 자 마지막으로 요거 다음에 또 있던가? 이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의 신분제도에 대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천안에 가서 대안학교 가서 내가 강의했다가 대안학교 가서 강의했는데 거기에 양강도 삼전군에서 온 애가 있고 양강도 삼전군에서 2년 전에 탈북해서 온 애가 지금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데 내가 가보고 물어봤어. 널 왜 왔느냐 한국에. 그러니까 나보고 저는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 희망이 뭐게? 저 서울대 수학학부 가는 게 꿈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아니 너 그러면 뭐 여기까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얽고 있느냐? 너 뭐 약간 그 삼진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김성중학대학 수학학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터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북한에서 공부 잘해서 거기서 대학 수학학부, 김성중학대학 수학학부까지 뭘 안건까지 건너서 이 목숨을 걸고 이 서울까지 와서 지금 대학 수학이 약해서 지금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서울대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왜 왔느냐 하니까 공부하러 왔다. 그럼 왜 북한에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토대가 나빠서 나는 김성중학교 때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토대. 항상 북한은 그런 거잖아요. 토대가 좋다. 토대가 나쁘다. 김정일이잖아. 김정일 엄마가 고영이잖아. 근데 고영이는 제일동포 국성교포거든. 그러면 김정일이하고 고영이하고 결혼식 할 때 김정일은 당연히 뭐 수령이 아들이니까 토대가 좋았지. 그럼 고영이 토대가 좋은 여자가 토대가 나쁜 여자가. 토대가 나쁜 여자잖아. 네? 그럼 이 토대라는 게 뭘까? 토대. 북한 사람들 항상 토대를 보고. 토대를 보고 북한에서는 아이 때 모르지만 다 커보면 아 이건 내가 토대가 어느 정도인가 보고 나는 앞으로 북한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딱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그래서 북한은 온 사회의 주민들을 철저히 신분화했는데 절대 이건 북한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런 거 있다는 조차도 북한은 절대 안 하고 마치 북한은 자기가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돼 있는데 뭘 딱 하자고 하면 써오라고. 내가 이 땅 하고 싶다. 이거는 가계표로 써. 그럼 이 땅 네가 그 당에 충실하고 혼자 잘하면 되지. 내가 무슨 할아버지 누구고 아버지 누구고 삼촌은 누구 이게 뭘 중요하냐 우리 사회에서. 내가 기본이지. 주체상에 내가 기본이자 내 능력은 내 주인이야. 그러면서도 뭘 내가 하겠다, 대학 가겠다, 입당하겠다, 좋은 직장 가겠다 하면 나 가계표 쓰고 하면 가계표는 어떻게 쓰느냐? 나같이 외교관이 되려면 8천까지 써야 돼. 8천. 박성현 씨 자기 8천은 누군지 아세요? 난 내가 8천까지 쓰면 이만한 A4 종이 용지에 6장을 써야 돼. 8천이 몇 명이 오르냐 내가 계산해보니까 56명이 올라. 우리 친척이 56명이. 예. 근데 56명 중에서 한 90, 80%는 내가 난생 듣어도 보지도 한 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알려주는 게 아버지 가계표를 보고서도 베껴. 뭐 우리 큰아버지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의 형의 아들의 또 아들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 형의 아들의 아들이 나한테는 6천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되고 또 8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보지도 못한 사람 다 써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있으면 안 되냐? 우선 첫 번째 그 중에서 월남 쪽에서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애기가 뭐 돼? 두 번째로 그 중에서 치안대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북한에 유엔군에 들어왔을 때 치안대 가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범죄자가 뭐 북한에 살다가 뭐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거나 뭐 이런 범죄자가 있으면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내 편만 또 대학대냐 이것도 안 돼. 또 어머니 편 써야 돼. 외갓 편 내야 돼. 외갓 편은 4천까지 써. 또 외갓 편 쓰는 그냥 안 돼. 내 또 처편을 써야 돼. 내 부인의 4천. 그래서 어머니 편 4천, 내 처편 4천, 내 직계 8천에 아무것도 없어야 나는 어디에 들어갔을까? 나는 최고 신분의 핵심 계층에 들어갔었어. 그러면 핵심 계층에 들어가면 우선 첫 번째로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 핵심 계층에 들어가면 주거 문제가 해결돼요. 평양시와 같은 데서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교육 문제가 해결돼요. 예를 들면 뭐 완전히 불가능은 안 했지만은 예를 들면 터대가 우리 학급에 이거 정도는 나보다 터대가 좀 나쁘고 난 터대가 좋아.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학 본드가 하나, 북한 본드라 근데 한 명 자리가 나왔어. 그러면 분당에서 이걸 날 줄까 아니면 정교현을 줄까?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토대 정교는 교육의 권리가 넓고 세 번째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토대가 좋으면 뭐 외교관도 할 수 있고 보위원도 할 수 있고 안전원도 할 수 있고 뭐 당 간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사를. 근데 토대가 나쁘면 이 많은 제한이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분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신분에 따라서 교육, 주거, 그 다음에 직업 이 모든 제한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시스템은 이건 어떤 시스템일까요? 이건 봉건 시스템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각종 신분 허들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북한은 이런 신분 허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데 북한만을 이렇게 신분 제도를 딱 만들어 놓고 항상 볼 때 가격표를 딱 볼까? 왜? 북한에서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 북한 수령 체제 가해를 당할 수 있는 요인은 저희 쌀을 전라버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김일성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항상 나라가 북한을 운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북한에 2,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 동시에 각 걸어가지고 다 시작해서 동시에 한 발을 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먼저 한 발을 떼는 사람들을 보고 북한에서는 선봉분자라고 해요. 그러면 북한에서 제일 선봉분자는 누굴까? 당원이야. 노동당원들이야. 그럼 노동당원들에서도 또 한 발 나가서 선봉분자는 누굴까? 이거 간부야. 그렇잖아. 그럼 간부는 어떤 사람 하면 될까? 토대가 좋은 사람 하면 돼야지. 그럼 토대가 좋은 사람을 간부관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충성할까? 수령한테 충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시조선 때 바로 딱 봉건사에서 우리 주민들을 4개 등급으로 딱 나눴어요. 양반, 평인, 중인, 상노. 이렇게 딱 4개를 딱 갈라놓고 바로 이 양반 계층한테는 이자처럼 특전과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이 양반 계층은 바로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특전과 특권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져. 왕은 아침부터 일 안 하고 정산 안 보고 아침부터 왕은 녀석들 데리고 기성들 데리고 어디 가서 계속 창이나 부르고 술 먹어도 괜찮아. 왜? 양반 계급의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북한에도 바로 항상 우리가 노동신들 보면 선봉부대, 전위부대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잖아. 결국은 이런 출신 좋은 사람들을 간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김정은하고 김일성하고 갈라질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북한을 계속 이끌고 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이시조선이 신분제도를 만들어 놓고 500년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런 신분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핵심 계층이 김정은하고 계속 같이 나가냐면 500년이 아니라 5,000년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다음 자, 다음 하나는 이런 신분계층의 어떤 역할을 이제 동작하는가. 이거 마지막까지만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것은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이게 북한 평양시에 있는 강북 백화점이에요. 한국 백화점에서 평양시에서 이거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장사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느 계층에 들어가야 될까? 그러면 여기에 계속 살려면 내 이 계층에서 계속 살겠다, 남아있겠다 하면 그러면 김씨가에게 충성하는 방법밖에 없어. 다음 이게 안 나오네. 자, 이건 평양시야. 자, 그럼 이건 평양시인데 그러면 이 평양시와 같은 이런 데서 내가 북한 사람들은 이제 김정은 같은 건 이렇게 북한에서 평양시 밖을 벗어나면 북한 대단히 락화인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평양시를 멋있게 꾸려놓고 여기는 물놀이장, 동물원, 뭐 팀파크 이런 걸 딱 해놓고 아이 때부터 참관 사업을 조직해. 그래서 일 잘하면 평양시 참관. 아이 때 선언단 명절 때면 선언단 대표들. 요만할 때부터 평양에 뭐 기차 버스 타고 가서 평양시 참관시키면서 다 보면 지방에 있다가 올라가면 뭐 희한하지. 지방에서 전기도 또 농촌에서 갑자기 평양시 와보니까 뭐 쫙 올라가지. 뭐 지방에서는 진짜 버스도 없이 길 걸어다니는데 평양에 오니까
갑자기 땅 밑으로 슉 들어서 지하철로 타고 희한한 거야 이게 뭐 세상에 이런 데도 있냐. 애들이 막 꿈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꿈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애들한테다가 너희들도 이런 데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여기서 살려면 누구한테 충성다해야 될까? 김씨 수행자에게 충성다하면 이런 게 잘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반대로 여기서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요. 그대로 죄만 지어 평양시 북한에서 제일 큰 처벌 중에 하나가 뭘까? 평양시에서 추방하는 거잖아. 그럼 추방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평양시 이렇게 좋은 데서 살다가 끝나면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 지하철 타고 가던 사람이 내일 다가 추방돼서 지방에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돌다리 뭐 이런 데 가서 매일 나서 농장 나가.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을 한 사회 안에 극과 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극과 극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성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곽국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은 유지. 자 이제 8시 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끝내고 오케이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